해외 물가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이 해외 물가죠. 해외 여행 체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는 출장으로 간 거기 때문에 여행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출장비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마음껏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뭐 출장 갔을 때 자기 돈으로 가긴 좀 그렇잖아요. 일단 다니기 불편합니다. 어딜 다녀오셨는지? 저는 호주, 프랑스, 체코 이렇게 3개국을 3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그런 데는 안 빡센가요? 전혀 다 풀려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들어갈 때 절차가 어떻게? 그냥 똑같아요. 예전이랑 아무것도 검사하지 않고요. 어디서 왔니라고 신속항원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냥 해외여행 가기는 예전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나가는 건 비슷합니다. 그냥 백신 접종 끊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음성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그레이션 할 때도 아무도 묻지도 않았어요. 입국 심사 받을 때 어디서 왔니? 하길래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영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그랬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불편해요. 일단 직항이 거의 없어졌어요. 운항 기준 수준으로 한 2019년 코로나 직전에 10%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진짜 다니기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를 가려고 하면 인천 시드니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드니에 가서 뭐든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하고요. 시간이 그러니까 좀 출장이니까 좀 컴팩트하게 빠듯하게 다녀야 되는데 원하는 시간대 이동할 수 없고 뺑 돌아서 다녀야 되고 좀 이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폭등한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긴 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 직격탄을 맞았더라고요. 대략 현지 통역 등을 통해서 이제 현지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얼마나 물가가 오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한 4에서 5% 정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매달. 매달 30%씩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특히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 다음에 기름값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전쟁 직전과 비교하면 50% 정도 다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운항수가 출국자가 급격히 늘어난 지역들이 이제 호주, 그다음에 유럽이 이제 많이 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입국하기가 너무 편하고 그래도 시드니, 파리가 직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가는데 뭐 다들 해외여행도 많이 가보려는 계획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현지 상황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호주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호주 정말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농담인데 예전에 그 워킹홀리데이라고 대학생들 많이 가는 게 있는데 제 친구가 그 스웨덴을 갔어요. 그래서 근데 스웨덴을 왜 가냐 했더니 거기가 시급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그 최저 시급이 거의 한 6,000원 막 7,000원 이럴 때밖에 안 될 때였는데 그때 스웨덴이 뭐 한 거의 2만 원 가까이 된다는 거여서 그래서 와, 돈 많이 벌고 오겠네 해서 물어가 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시급이 높은데 버스 한 번 탄 지하철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은 10,000원 이렇게 그냥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유럽 쪽의 물가가 그때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높았는데 제가 이후 제 거 하면서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도 얘기할 텐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 이런 전쟁이 터지면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보통은 디플레이션, 왜냐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임금을 받기 어렵게 되고 그렇죠. 디플레이션으로 가는데 근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뭐 4% 5% 오른다 난리인데 미국도 8%인데 내 염현석 기자가 말한 것처럼 거의 뭐 두 자릿수로 오를 정도면은 이미 그쪽은 거의 뭐 인플레이션이 그쵸.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쵸. 성장률까지 꺾이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구독자 지금 여기 저희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허인영 기자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커피가 정말 먹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또 맥도날드 커피밖에 없어요. 얼마 정도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5,000원? 아, 5,000원까지 한 잔에 5,000원까지 쓰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통 5,000원 하잖아요. 괜찮아요. 맥도날드 한 1,000원. 맥도날드는 한 1,000원밖에 아 안 해요.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 그쵸? 요즘 1,000원인가요? 오르지 않았나? 2,000원 된 거. 1,000원 아직 1,000원짜리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000원 아닌가? 아닐걸요? 맥도날드는 그러니까 그 맥도날드가 아이스 커피가 있고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어. 두 개가 달라요? 네, 아메리카노가 더 비싸더라고. 그러면 한 2, 3,000원 정도 먹을 수 있죠. 맥도날드 그쵸? 한 유럽인 거 치면 3,000원? 호주. 아 호주인 거 쳐도 3,000원?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한 잔에 5,000원씩 주고 먹었습니다. 맥도날드 커피. 맥도날드 커피를. 그 시청자분도 1,500원까지 아, 그쵸. 맥도날드에서. 근데 맥도날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저는 5,000원을 주고 마셨어요. 처음에 호주 달러라 그래가지고 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카드로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찍힌 거 보니까 두 잔 먹었는데 9,800원이 결제가 됐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러면 빅맥 세트는 얼마 정도까지 용인이 가능합니까? 10,000원. 10,000원. 진짜요? 아니 호주니까.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 우리나라요? 응. 빅맥 세트? 응. 6,000원? 6,000원. 5,000원. 고독한 남자님 5,000원. 저도 거의 한 5,500원 정도 선. 저는 15,000원 주고 먹었습니다. 이거 완전 호구 잡힌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기분이 그게 정가잖아요. 정찰제. 글로벌 호구가 잡힌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정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브리또 세트를 하나 먹었어요. 저희 이제 PD랑 둘이 다니니까 브리또 세트 2개 먹는데 42,000원이 나온 거예요. 야, 진짜 더 충격적인 게 저희가 이제 우버를 탔거든요. 근데 호주는 중심가로 들어가면 우버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호주는 정책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중심가는 굉장히 주차요금도 그렇고 택시요금도 그렇고 굉장히 올려요. 1.3km 가는데 3만 원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함부로 타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비싼 건가요? 아니면은 최근에 뭐 원래 그렇게 비쌌다고 하는데 최근에 또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찌됐건 탄소 중립 이런 거 맞추려면 지금 내연기관에 이런 것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 도심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멜버른 같은 경우에는 주차 요금이 그 최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10분에 한 2만 원? 15,000원? 네? 10분에. 네. 뭐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표지판 봤습니다.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누가 호주 가면 스테이크 되게 싸다고 스테이크 많이 먹고 오라고 하잖아요. 식당에 스테이크 너무 비싸가지고 못 먹었어요. 얼마예요? 우리나라보다 비쌌어요. 그리고 근데 정육점에 가니까 확실히 싸더라고요. 정육점에 우리나라의 그 그 뭐죠? 이렇게 되는 거 토마호크. 아 토마호크? 네. 비싸죠 그거. 한 20만 원 하잖아요. 제대로 이거 키로로 이렇게 20만 원. 먹으려면.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되게 쌌어요. 한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빅맥 5,000원까지는 그냥 먹었는데 8,000원 가까이 돼서 그냥 버거킹으로 넘어갔대요. 아, 저희가 버거킹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버거킹이 더 비싸지 않나? 그러니까 8,000원 주고 빅맥 먹을 바에 버거킹 걸 아. 먹겠다. 아 근데 그 동네에서 맥도날드가 8,000원이면은 버거킹은 더 비싸겠죠. 더 10,000원 넘겠죠?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도 그 엑스포 취재하면서 프랑스를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12월에 갔고 이번에 5월에 갔잖아요. 한 6개월 만에 다시 간 건데 일단 기름값이 30% 정도 올랐어요. 저희가 비슷하게 렌트를 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운행하는 키로수가 비슷했는데 기름값이 30% 정도 더 결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저희 통역하신 분한테 겨울에 난방비 전기요금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한 30%? 30%씩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프랑스 애들이 감자칩을 많이 먹는데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유럽에 해바라기 씨유를 거의 다 우크라이나에서 공급을 했대요. 그러면 감자칩을 만들 때 해바라기 씨유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이 나니까 해바라기 씨유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 감자칩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식품위생법이 되게 빡센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봉지를 다 바꿔야 돼요. 일단 만들어놨던 거를.
그래서 그거를 유채 씨유로 이제 유채 기름으로 튀겨서 만드는데 이게 그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런 기름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식품업체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스티커로 그 뉴트리션 영양 상태를 바꾸는 그 시행령을 바꿔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해바라기 씨유가 없어서 감자칩을 못 만들 정도로 뭐 우리나라도 전장이 막 사태. 난리 났었죠. 감자랑 맞아요. 그 요즘에 그렇죠. 또 식용유도 없다 해서 뭐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가면 1인당 하나 정도는 살 수 있게 해주잖아요. 유럽은 식료품 가게에 식용유가 없습니다. 들여놓자마자 없어진대요. 그리고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정말 전쟁의 피해가 그러니까 여파가 프랑스는 정말 직격탄을 받았구나. 그리고 체코는 바로 동유럽 국가여가지고 바로 옆인 나라잖아요. 되게 근교예요. 여기는 저희가 마침 갔었을 때 4월 통계치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체코.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체코 4월 평균 물가가 15%가 인상이 됐어요. 14%. 그러니까 진짜 두 자릿수 인상이 나온 거예요. 평균 물가 상승률이.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좀 뜯어봤어요.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50%가 올랐습니다. 네, 50%가 올랐습니다. 실제로 체코가 예전에 우리나라보다 휘발유 경유값이 더 쌌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하면 휘발유는 2,400원 정도, 그리고 경유는 한 2,600원 정도 리터당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지금 떨어진 거래요. 정말 그 2월, 3월 달에 국제유가 이렇게 팍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리터당 3,000원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가 오르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 식당을 가면 메뉴판에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그 가격에 다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 올린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한국 돌아올 때 PCR 이것도 부담되잖아요. PCR 비용 되게 비쌉니다. 진짜 10만 원입니다. 프랑스는 좀 싼데 한 4, 5만 원 한데 이게 좀 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안티젠도 한 3, 4만 원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시간이 없어서 신속으로 받잖아요. 35만 원짜리까지 받습니다. 정말 비싸요. 결론. 근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없어요. 정말 유럽을 볼 수 있어요. 중국 비하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진짜 중국 관광객이 없어요. 지금 거기 봉쇄돼가지고 그 시드니 아니, 근데 오페라 저는 하우스를 요즘에 그 여행 막 하는데 솔직히 뭐 어디 뭐 미국, 유럽 이런 쪽은 개인적으로 풀려도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 아시아인에 대한 그게 너무 세져가지고. 아니요, 저는 전혀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염현석 기자께서 뭔가 이국적인 색깔과 그러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은 사실 맞아요. 현지어로 물어보더라고요. 프랑스 사람이 저한테 프랑스어로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홍콩에 혼자 여행 갔는데 태국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태국어로 길을 물어. 그래서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권 보여주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근데 저는 여행 생각 코로나 때문에 미국, 유럽 위험해. 근데 요번에 일본이 다음 달부터 이제 조금 입국 절차가 완화된다 해가지고 근데 일본은 진짜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요즘 엔화도 보니까 뭐 달러가 뭐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엔화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니고 특히 일본을 못 가서 우리나라가 제주도를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제주도 또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예전에 저도 친구들이랑 뭐 휴가 같은 거 계획하면은 제주도 비싼 것 같아 하면서 차라리 일본을 가자.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일본 여행이 진짜 풀린다 이러면 저는 이게 코로나가 드디어 종식이 됐구나라는 게 팍 와닿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호주랑 유럽을 갔다 왔으니까 지금 가면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근데 관광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좀 여유로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채팅창에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는데요. 네, 먼저 왕양자 분께서 유리세 인하한 가격 맞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한 가격인데요. 다시 오르는 거는 국제유가가 또 오름세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저 영상 하나 올린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진율이 전혀 코로나 때 한번 올려놨던
그 유통 마진을 내리지 않았어요. 정유사들이 그대로. 지금도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주유소들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혀 떨어지는 걸 체감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한지 분이 메이저 곡물 기업 가져야 될 텐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식량. 그러니까 조금씩 먼저 올렸네요. 좀 너무 빠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 다 팔았어요. 유명한 곡물 기업들을. 그래서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체는. 그리고 곡물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종자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비싸요. 신젠타라는 스위스 기업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되게 비싸요. 중국 역사상 거의 최고가 M&A거든요. 그게 좀 그렇게 됐고 유럽 물류 정책 여전히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진짜 인건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물류 정체가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전 글로벌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중국은 채팅이 너무 많이 올렸는데요. 전기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전기세요? 장담합니다. 3분기 이후로 오릅니다. 많이. 안 올릴 수가 없어요. 2분기까지는 그대로 가고 하반기 되면 아마 정부에서 한전에 증자금 넣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증자해서 자본 잠식 막아주고요. 전기세 조금씩 정상화 과정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S&P 상한제 지금 막 기사들 나오는데 민간 발전사들 힘들죠. 근데 외국은 민간 발전사 망하고 있습니다. 도매 가격 통제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보면 아마 전기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발칙한 에너지 그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역 적자 거의 확실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원가가 너무 비싸요. 네,